회로 설계 멘토 상코치입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부터 두 번에 걸쳐서 현업에서 쓰고 있는 회로 설계 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는 아날로그 회로 설계 툴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 영상에서는 디지털 회로 설계 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번 영상도 끝까지 보시고 다음 영상 또한 꼭 시청하셔야겠죠. 자료에 대한 발췌는 아이덱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아이덱은 워낙 유명한 반도체 설계 교육센터이기 때문에 여기서 작성된 EDA 툴 소개 자료 또한 매우 잘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소개 자료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날로그 회로 설계 툴 회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케이던스, 두 번째는 시놉시스. 이 두 회사는 라이벌 관계에 있어요. 회로를 설계하는 전 세계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누가 더 많은 포션을 가지고 오느냐, 그것이 이 두 회사가 싸우는 쟁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현업에서 경험하기로는 케이던스가 아날로그에 좀 더 특화되어 있었고요. 두 번째로 시놉시스가 디지털에 대해서 좀 더 특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각각의 회사가 아날로그랑 디지털 둘 다 하지만 각각에 대한 그 회로 설계에 대한 툴의 방향이 약간은 다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는 아날로그 회로 설계 툴에 대해서 더 특화된 회사인 이 케이던스에 대한 14가지 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14가지나 되지만 그 중에서 현업에서 자주 쓰고 있는 툴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해 볼 거예요. 그 툴들에 대해서 제가 먼저 찍고 가자면은 첫 번째는 버추소 스키매틱 에디터, 두 번째는 버추소 레이아웃 스위트 XL, 세 번째는 스펙터, 네 번째는 AMS, APX, 스펙터 X, 스펙터 FX, 다섯 번째는 셀리움, 여섯 번째는 아수라, 일곱 번째는 QRCX, 여덟 번째는 이노버스. 이렇게 총 8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버추소 스키매틱 에디터예요. 아마도 아날로그 회로 설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트랜지스터랑 레지스터, 커패시터, 다이오드 등에 대해서 설계를 해보신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이 스키매틱 에디터는 GUI 환경이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로 설계를 할 때 별 어려움 없이 설계가 가능하다 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죠. 제품에 대한 기획을 한 다음에 회로 설계를 진행할 텐데 A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아날로그 블록을 설계한다, B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블록을 설계한다 라고 했을 때 각각의 블럭에 대해서 이러한 툴을 가지고서 설계를 진행을 하죠. 자, 두 번째는 버추소 레이아웃 스위트 XL이에요. 내가 스케매틱에서 이러한 CMOS 인버터를 설계했다 가정을 했을 때 이것은 단순하게 심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정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피지컬리하게, 즉 물리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NMOS와 PMOS의 공정 형태로 옮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것을 구성을 하는데 그때 자주 쓰는 툴이 바로 레이아웃 스위트 XL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는 스펙터랑 스펙터 RF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것은 시뮬레이션 툴이거든요. 이 시뮬레이션 툴에 대해서 RF는 아무래도 이제 RF가 고주파이다 보니까 이 고주파에 대해서 특성화된 그러한 시뮬레이션 툴이고요. 대부분은 다 그냥 스펙터를 쓰실 겁니다. 스케매틱 에디터를 가지고서 이렇게 회로도를 작성한 다음에 그에 대한 테스트 벤치를 작성을 하겠죠. 이상적인 전압원을 넣을 수도 있고 이상적인 전류원을 넣을 수도 있고 클럭을 넣을 수도 있고 등등을 넣은 다음에 시간에 대한 해석, DC에 대한 해석, AC에 대한 해석, 노이즈에 대한 해석 등등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스펙에 잘 들어가는지 혹은 동작을 잘 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그러한 시뮬레이션 툴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거예요. 물론 더 비싼 라이센스를 쓰게 되면은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이나 코너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양산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더욱 자세하게 시뮬레이션을 또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케이던스의 AMS랑 APS, 스펙터라고 하는 툴입니다. 이것 또한 시뮬레이션 툴이에요. 그런데 앞에 있었던 툴과 다른 점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얘는 아날로그랑 디지털을 믹싱해서 돌려주는 그러한 시뮬레이션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아날로그랑 디지털 두 가지 블럭이 한 칩에 동시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아날로그 설계자는 아날로그만 검증할 수 있고요. RTL 설계자는 디지털만 검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해서 검증할 수 있는 툴이 필요하고요. 그것이 바로 AMS다. 아날로그 믹스드 시뮬레이터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직자의 회로 설계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면 전액 무료로 받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본문 링크 참조해주세요. 선착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셀리움이라고 하는 시뮬레이터입니다. 이것 또한 시뮬레이션 툴인데 이것은 유일하게 디지털 로직에 대한 시뮬레이션 툴입니다. 따라서 원래는 아날로그 툴은 아니죠. 하지만 디지털에 대한 시뮬레이션 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셀리움을 소개를 드렸고, 제가 이 셀리움을 소개 드린 이유는 위에서 언급했던 AMS라고 하는 툴을 돌릴 때 얘가
스펙터라고 하는 아날로그 시뮬레이션 툴과 셀리움이라고 하는 디지털 회로 설계 툴에 대해서 동시에 코어를 물고서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MS를 이해하기 위해서 셀리움에 대한 이해를 병행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아수라라고 하는 툴이 있습니다. 이 아수라의 목적은 DRC와 LVS예요. 우리가 아까 레이아웃 스위트 엑셀이라고 하는 툴을 통해서 레이아웃을 구성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그 레이아웃이 잘 됐는지 검증하기 위해서 바로 아수라라고 하는 툴을 사용하게 됩니다. DRC는 디자인 룰 체커라고 해서 공정사에서 제공해준 메탈이 너무 가까이 있다. 그러면 최소 거리를 얼만큼 할 것이냐. 이러한 여러 가지 공정에 대한 룰이 존재하는데 그러한 룰에 대해서 체킹을 해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LVS는 레이아웃과 스키매틱을 vs 즉 비교를 해서 두 개가 잘 매칭이 되는지 확인해주는 그러한 체커 프로그램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스키매틱을 작성하고 레이아웃을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아수라라고 하는 툴을 돌려야겠죠. 다음으로는 퀀터스 익스트랙션이에요. 이것은 스키매틱을 작성하고 레이아웃을 그린 다음에 아수라로 DRC랑 LVS를 체크하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걸 하느냐, 바로 RC에 대한 기생 성분을 추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레이아웃을 그리게 되면은 이렇게 메탈 라인이 두 개가 있으면은 그 사이에 커패시터가 낄 수도 있고, 아니면 메탈 라인 자체가 저항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기타 등등의 레이아웃을 그리면서 다양한 저항과 커패시터 기생 성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페러스틱 성분에 대한 추출, 즉 익스트랙션을 진행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런 것을 가능케 하는 툴이 바로 퀀터스 익스트랙션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시놉시스에서는 스타 RC라고 하는 이러한 툴을 통해서 RC에 대한 익스트랙션을 진행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케이던스의 이노버스라고 하는 툴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스키매틱 상에서 디지털 로직을 그릴 수도 있고, 아니면 디지털 IC 자체를 RTL로 설계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설계된 디지털적인 내용을 가지고서 자동으로 레이아웃을 그려주는 프로그램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쪽에 목적에 보시면은 Auto Place and Route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PNR이라고도 합니다. 배치를 하고 라우팅을 하는 것이죠. 제가 이것을 현업에서 쓰는 것을 봤는데 정말 간단한 카운터라고 하는 디지털 블록 로직 하나 레이아웃 하는데 일주일 걸렸거든요. 이 이노버스를 사용해서 현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10분이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툴이다 라는 것을 이때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날로그 디자인 플로우에 따라서 한 번 더 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칩에 대한 스펙을 정할 때, 이때는 회의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별다른 툴이 사용되지 않겠죠. 두 번째, 칩 엔트리 단계에서는 벌주소의 스키매틱 에디터를 활용한다. 그리고 이 툴은 아날로그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학부 연구생을 할 때 경험해 볼 만한 툴이다. 세 번째, 시뮬레이션을 진행할 때는 스펙터라고 하는 툴을 활용한다. 그리고 디지털까지 같이 검증을 해야 된다 라고 한다면은 AMS라고 하는 툴을 사용하게 된다. 다음으로는 스키매틱을 그렸으니까 레이아웃을 진행해야 되고, 그 레이아웃을 진행할 수 있도록 벌추소 레이아웃 스위트 엑셀이라고 하는 툴을 활용을 한다. 그리고 이 레이아웃이 잘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아수라라고 하는 툴을 활용해서 DRC랑 LVS를 체크한다. 아수라로 DRC랑 LVS가 통과하게 되면은 저항과 커패시터에 대한 기생 성분을 추출하기 위해서 스타 RC 또는 QRCX라고 하는 툴을 활용해서 기생 성분을 추출한다. 마지막으로 추출한 기생 성분을 다시 스키매틱에 반영해서 시뮬레이션, 즉 스펙터라든지 AMS 툴을 활용해서 진행을 한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스펙이 잘 들어간다, 그리고 동작도 문제가 없다 라고 한다면 그때는 회로도를 테이프아웃 한다. 테이프아웃은 공정사한테 회로도를 넘기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정말 간단하게 현업에서 쓰고 있는 아날로그 회로 설계 툴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습니다. 짧고 굵게 리뷰한 것이기 때문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디지털 회로 설계에 대한 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